70이 넘은 영옥과 25살 주원이 우연한 편지로 만나 한 지붕 아래에서 살아가며 서로의 빈 곳을 채워가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해가 막 떠오른 봄날 아침 서울 변두리의 조용한 주택가에는 서늘한 공기가 감돌았다. 얇은 겉옷을 걸친 채 성실히 아침 산책을 나선 사람들 중에서도 유난히 눈길을 끄는 여성이 있었다. 잘 정돈된 흰 머리칼에 탄탄한 체력을 보여주는 고든 자세, 그리고 얼굴 가득한 온화한 미소가 그녀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다. 이름은 이영옥, 올해로 72에 접어들었지만 어디서든 무시당할 수 없는 카리스마와 추진력을 지닌 인물이었다. 그녀가 사는 낡은 단독주택 앞에는 봄꽃들이 조그맣게 피어 있었고 매일 아침 그녀는 꽃들에게 인사를 건네듯 문 밖을 나섰다. 영옥은 젊은 시절부터 바느질 일을 하며 홀로 생계를 꾸려왔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외동딸마저 직장을 찾아 지방으로 떠나면서 오랜 시간 혼자 살아온 터였다. 그러나 고독 속에서도 삶에 대한 애정만큼은 잃지 않았다. 동네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늘 친절히 인사했고 누군가 어려움을 호소하면 기꺼이 도와주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년의 천사라 부르며 그녀를 존경했고 영옥 또한 그런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노후를 활기차게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이 아침 늘 똑같을 줄만 알았던 일상에 작은 파문이 일어난다. 우체통을 열어본 영옥은 그녀의 집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청년의 이름으로 온 우편물을 발견했다. 발신지에는 경기도 시흥이라고만 쓰여 있었고 청년의 이름은 한주원이었다. 처음 보는 이름이었다. 이 집 주소로 왜 이런 우편이 왔을까? 영옥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편지를 살펴봤지만 수취인 주소와 이름이 분명 서울 노원구 중계동 102번지 이영옥의 집과 맞물려 있었다. 어쩌면 실수가 아닐지도 모르지. 혹시 나한테 뭔가 전해야 하는 학생일 수도 있고. 영옥은 편지를 함부로 열어볼 수 없어 우체통에 그대로 두고 잠시 집으로 들어갔다. 왠지 모르게 가슴이 쿵쿵 뛰었다. 하지만 이 사소한 우편물은 거대한 인연의 시작이었다. 앞으로 영옥이 마주칠 한주원이라는 청년은 그녀가 살면서 가장 특별한 동거 상대가 될 사람이었다. 세대 차이도 배경도 너무나 달랐던 두 사람이 어떻게 한 지붕 아래에서 생활하게 될지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다. 한주원은 25살, 이제 막 취업 준비를 마치고 첫 사회생활의 문턱 앞에 서 있는 청년이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아버지와의 갈등이 깊었고 대학에 들어가서도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학비와 생활비를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로 번 돈은 대부분 등록금으로 들어갔고 월세와 식비를 마련하느라 몇 년 동안 정신없이 지냈다. 그러다 지난해에 엄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주원은 더 이상 집안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할 수조차 없었다. 아버지는 사업이 부도나면서 이미 집을 떠났고 주원에게 남은 건 막막한 현실뿐이었다.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게 된 것은 마침 취업하고 싶은 회사가 서울에 있었기 때문이다. 원서를 넣은 뒤 약간의 운이 따른 덕분에 최종 면접까지 통과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었다. 합격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당장 생활할 거처도 필요했다. 마침 고향 지인이 소개해준 서울 노원구 중계동 102번지 이씨 할머니 댁이라는 주소는 주원에게 묘한 위안을 줬다. 그는 할머니 댁이라면 좀 싼 가격에 방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의 편지를 보냈지만 그게 정확히 어떤 내용이었는지 자세히 기억나지 않았다. 사실 주원은 급하게 쓴 그 편지에 자신의 처지를 솔직히 담았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겠다면 조금이라도 알아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런데 답장은 오지 않았고 우편물이 반송되지도 않아 주원 스스로도 잊고 있었다. 몇 주가 흐른 뒤
그는 더 이상 방세를 구할 돈이 없다는 사실에 크게 절망했다. 이대로 노숙자가 되는 건가 하는 불안감이 엄습하던 어느 날 휴대전화로 낯선 번호가 걸려왔다.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자 그 목소리는 놀랍게도 이영옥입니다라며 부드럽게 인사를 건넸다. 학생이 보낸 편지를 우연히 받았는데 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연락했어. 영옥의 한마디가 주원의 얼어붙은 가슴을 녹였다. 그의 머릿속에는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다. 아, 내가 절박할 때 보냈던 그 편지구나. 주원은 주저하며 말했다. 할머니, 아니 선생님께 혹시 방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요. 영옥은 잠시 묵묵히 듣더니 지금 당장 집 볼 수 있으면 와봐요. 여러 말 필요 없고 일단 눈으로 보고 얘기해요. 하고 말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만남이 시작되었다. 주원은 주소를 입력하고 지하철을 갈아타며 그 낡은 단독주택을 찾아갔다. 서울이라곤 하지만 유명한 번화가에서 꽤 떨어진 동네였다. 길목마다 오래된 간판과 허름한 카페가 눈에 띄었지만 골목 어귀에는 소박한 풍경이 남아 있었다. 누군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건네는 모습도 꽤 정겨웠다. 정말 이런 곳에서 살아볼 수 있을까? 주원은 호기심과 불안을 동시에 품고 집으로 향했다. 문 앞에서 주원이 초인종을 누르자 안쪽에서 영옥의 다부진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뒤 문이 열렸고 영옥은 비록 연로해 보였으나 결코 허약해 보이지 않는 강인한 기운으로 주원을 맞이했다. 학생이 주원이구나. 반가워요. 영옥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들어오세요. 신발 벗고. 주원은 그의 예상을 뛰어넘는 환대에 당황했지만 곧 숙연해진 마음으로 신발을 벗고 실내로 들어갔다. 집안은 생각보다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곳곳에 수공예품과 바느질 도구들이 놓여 있었는데 어딘가 정겹고 따뜻한 기운이 풍겼다. 여기가 지금 비어있는 방이에요. 영옥은 집 한쪽에 위치한 작은 방을 열어보였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마당 풍경이 아늑했고 벽은 하얀 도배지로 말끔했다. 주원은 저절로 안도감이 들었다. 월세든 보증금이든 크게 바랄 건 없는데 조건이 좀 있어요. 영옥이 조용히 이야기를 꺼냈다. 나랑 같이 저녁도 먹고 가끔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면 좋겠어요. 난 이렇게 혼자 살다 보니 사람 소리가 너무 그리웠거든. 주원은 무슨 말인가 싶어 잠시 당황했다. 보증금이 없는 대신 정서적 교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처럼 들렸다. 그런 거라면 저야 감사하죠. 사실 저도 혼자 지내다 보니 외롭고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었어요. 주원은 솔직하게 밝혔다. 그러자 영옥은 다정한 표정으로 그럼 됐네. 다만 살면서 불편한 점 있으면 꼭 얘기해야 해. 난 트러블 생기는 걸 원치 않으니까. 하고 말했다.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분명해졌을 때 둘은 그 자리에서 같이 살기로 결정했다. 동거가 시작되자 두 사람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었다. 가장 먼저 생활 리듬이 달랐다. 영옥은 새벽 6시면 일어나 마당을 쓸고 아침 준비를 마친 뒤 종종 동네 경로당이나 한글 교실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반면 주원은 밤 늦게까지 취업 준비나 공부를 하느라 새벽에 잠이 들곤 했다. 아침 일찍 울리는 빗자루 소리나 발걸음이 주원에게는 조금씩 부담이 되었다. 그러나 영옥은 늘 온화한 목소리로 학생, 조금 시끄러웠다면 미안해. 그래도 난 원래 이렇게 사는 게 익숙해서라며 미안해했다. 주원도 처음에는 예민하게 반응했지만 곧 영옥의 삶의 방식이 존경스럽다는 걸 깨달았다.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식사를 거르지 않고 꼭 남을 도울 일을 찾아다니는 영옥의 태도는 주원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돈을 벌어야만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와 보람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비로소 하게 된 것이다. 반면 영옥도 주원에게서 젊음의 에너지를 느끼며 활력을 얻었다. 밤늦게까지 키보드를 두드리는 주원의 모습은 자신이 잊고 지냈던 열정의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나도 젊었을 때는 저렇게 뭔가를 이루겠다는 마음으로 밤낮 없이 바느질하고 시장 가서도 값싼 원단을 골라 새 디자인을 시도해보곤 했지. 그녀는 마음 한편이 찌릿해졌다. 나를 반짝이게 만들었던 그 시절의 열정, 지금도 살아있을까? 그런 생각은 가슴 한켠을 두근거리게 만들었다. 두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서로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영옥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외동딸이 다른 도시에서 살아가야 했던 이야기, 또 혼자 지낸 시간들이 얼마나 외로웠고 동시에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어줬는지를 고백했다. 주원은 부모와의 갈등, 특히 아버지의 부도로 인해 집안이 풍비박산났던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서 서럽게 울기도 했다. 그러다 둘은 어느새 서로를 할머니와 손자처럼 편하게 대하기 시작했다. 어느 초여름 오후 취업 설명회에 다녀오던 주원은 아쉬운 마음을 안고 귀가했다. 원하는 회사 몇 곳은 이미 인턴 자리를 다른 이에게 넘겼고 아직 합격 통보가 온 곳은 없었다. 무겁게 발걸음을 옮겨 집으로 들어서자 영옥이 어김없이 식탁에 앉아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오늘은 아마도 동네 할머니들께 맡았던 수선 작업을 마무리하는 중인 듯 했다. 주원이 괜히 한숨을 내쉬자 영옥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도 안 좋은 소식이었나 보네. 주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뭐 뾰족한 수가 없긴 해요. 실력 부족인가 싶기도 하고 영옥은 한참 동안 주원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작은 냄비를 꺼내 끓이기 시작했다. 내가 간단한 간식거리라도 만들어줄 테니 씻고 와. 배고프면 머리가 복잡해져서 생각이 안 트인다잖아. 영옥이 끓인 호박죽은 아주 부드럽고 달콤했다. 주원은 그 따뜻한 음식에 마음이 풀어지며 감사합니다. 덕분에 오늘 정말 힘이 됐어요. 라고 말했다. 영옥은 웃으며 어쩌면 아직 내가 찾는 길이 딱 정해진 게 아닐지도 몰라.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가보자. 젊음이 있으니 말이야. 하고 격려했다. 그 말에 주원은 이상하게 눈물이 핑 돌았다. 아득했던 미래가 조금씩 열린 것 같았다. 그날 밤 주원은 영옥과 함께 잠깐 마당에 나가서 여름별을 바라보았다. 서울이라 밤하늘이 그리 깨끗하진 않았지만 기분만은 한결 나았다. 영옥은 별빛을 잠시 바라보다가 이런 말을 꺼냈다. 별을 보고 기도하면 그래도 마음이 조금 편안해져. 늦게라도 합격 연락이 올 수도 있고 혹은 다른 더 좋은 길이 열릴 수도 있고 이 모든 건 우리 손으로 다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날 이후 주원에게 가장 큰 버팀목은 영옥의 말 한마디가 되었다. 고된 하루의 끝, 고요한 밤에 함께 마주 앉아 나누는 따뜻한 대화는 주원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다. 영옥이 가진 긍정 에너지가 주원의 마음을 조금씩 회복시키고 있었다. 영옥은 주말마다 한강 근처나 북악산 자락, 혹은 동네 뒷산으로 가벼운 산책을 나서는 걸 즐겼다. 처음에는 주원도 70 넘은 분이 무슨 산행이야? 라는 생각에 걱정부터 했다. 하지만 막상 따라 나서 보니 영옥은 놀라울 정도로 체력이 좋았다. 조금은 힘겨워 보이긴 했지만 천천히 산길을 오르는 모습이 여느 젊은 사람 못지않게 당당했다. 난 산이 좋더라. 저 나무들이랑 꽃들을 보면 힘이 생기는 기분이야. 특히 힘든 일이 있을 때 산에 오르면 땀 흘리고 나서 머리가 맑아져. 영옥은 힘주어 말했다. 주원은 그녀의 곁을 걸으며 작은 숨소리를 들었다. 나이가 들었어도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려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노력했을까. 그 생각에 자연스레 존경심이 일었다. 오르막이 가파른 구간에 이르자
주원은 불쑥 영옥의 손을 잡아주었다. 처음에는 영옥이 어허, 내가 아직은 괜찮다니까 하고 만류했지만 주원의 손을 느끼더니 가만히 웃으며 그래도 고맙네. 함께 가면 더 좋지. 하고 수긍했다. 그렇게 서로 의지하며 천천히 올라간 산 정상에는 탁 트인 서울 전경이 펼쳐져 있었다. 주원은 산꼭대기 벤치에 앉아 도시를 내려다보며 마음이 복잡해졌다. 저기 아래 어딘가에 내가 들어갈 회사가 있을까? 혹은 내가 만들어갈 미래가 있을까? 영옥은 주원의 옆자리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인생의 정답이 회사에만 있는 건 아닐 거야.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지. 두 사람은 산 정상에서 간단한 도시락을 나눠 먹었다. 주원은 어색하게 이런 건 연인이나 가족이 함께 하는 거지. 이렇게 할머니와 청년이 산에 와서 도시락 먹는 건 좀 웃기네요. 라고 농담하듯 말했다. 그러자 영옥은 기분 좋은 웃음을 터뜨렸다. 왜 안 되나? 우린 이미 함께 사는 반쪽 가족이라고 봐도 되지 않아? 그 말에 주원은 묘한 안도감과 행복감을 동시에 느꼈다. 내가 정말 가족 같다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생겼구나. 어느 날 동네 이웃이 영옥을 찾아와 새로 열린 지역 문화 프로그램에 대해 알려주었다. 시 낭송, 연주회, 그리고 영화 상영까지 다양한 행사가 열릴 예정이었다. 우리 동네에도 이런 게 있었다니 몰랐네. 영옥이 살짝 들뜬 목소리로 전단을 내려다봤다. 그 모습을 본 주원은 같이 가요. 저도 요즘 문화생활을 통 못했거든요. 라고 권유했다. 행사 당일 영옥과 주원은 함께 마을회관을 찾았다. 그곳은 작은 무대와 의자들이 준비된 소규모 공연장이었다. 저녁 7시가 되자 무대에서는 현악기와 피아노가 어우러진 감미로운 연주가 시작됐다. 예상외로 수준 높은 공연이었고 주민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이며 음악에 빠져들었다. 연주가 끝난 후에는 짧은 멜로 영화가 상영되었다. 노년의 사랑을 다룬 영화로 늦은 나이에 재회한 연인이 다시 사랑을 꽃피우는 이야기였다. 영옥은 스크린을 바라보며 흐뭇한 듯 웃다가 문득 눈시울이 붉어졌다. 내 나이에도 아직 사랑을 꿈꿀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스치면서 전에 일찍 떠나버린 남편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주원은 그런 영옥의 표정을 살짝 훔쳐봤다. 할머니도 사랑하실 수 있잖아요. 라고 소곤소곤 말했다. 그러자 영옥은 작게 웃으며 눈물을 닦았다. 어쩌면 사랑이란 게 꼭 연애 감정만을 말하는 건 아닐지도 몰라. 누군가와 깊은 정을 나누고 서로를 지지해 줄 수 있다면 그게 사랑이지. 영화가 끝나고 주원과 영옥은 나란히 걷다가 밤 공기를 마셨다. 달이 밝은 거리에서 둘은 마치 영화 속 주인공들처럼 평온한 설렘을 느꼈다. 이게 사람 간의 교감이 주는 감동이구나. 주원은 문득 이 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두 사람은 오랫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에게서 느끼는 따스함이 무엇인지 고민했다. 그것은 단순한 할머니 마이너스 손자의 관계를 넘어서는 인간적 유대감이었고 서로의 인생에 새로운 활력이 되는 멜로 같은 것이었다. 그렇다고 마냥 평온하지만은 않았다. 일상에서 사소한 갈등들이 고개를 들었다. 어느 날 주원은 친구들과 늦은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다. 겁이 났는지 문이 잠겨 있었던 건 당연했다. 그는 조용히 문을 두드렸으나 자고 있던 영옥은 쉽게 깨어나지 않았다. 급한 마음에 주원은 전화까지 했고 영옥은 잠결에 놀라 문을 열어주며 이렇게 늦게 다니면 어떡해? 나는 내내 걱정했잖아. 라며 호통을 쳤다. 주원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 어차피 동거인이지 내 부모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간섭해야 하나? 하는 반항심이 생기기도 했다. 그러자 영옥은 한숨을 내쉬며 부모라서 간섭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서 걱정이 되는 거지.
내 집이기도 하고 말이야. 라고 답했다. 그 단호한 모습에 주원은 별다른 반박을 할 수 없었다. 며칠 뒤 이번에는 반대 상황이 벌어졌다. 영옥은 새벽에 깨어 흐느끼는 소리를 냈는데 주원은 피곤한 몸으로 그 소리를 듣고도 못 들은 채 돌아 누워버렸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 영옥이 퀭한 얼굴로 밥상을 차리고 있었다. 주원이 뒤늦게 할머니, 어젯밤 괜찮으셨어요? 라고 물었으나 영옥은 대수롭지 않은 듯 나도 사람인지라 가끔 울기도 해. 신경 쓰지 마. 라고 답했다. 주원은 그 말 속에 숨은 외로움을 느끼고 죄책감이 들었다. 자신이 늦게 들어온 걸 꾸짖을 땐 마음이 불편했지만 그 역시 영옥의 아픔을 외면해버린 셈이었다. 함께 산다는 건 단순히 방을 공유하는 게 아니구나. 서로의 삶을 조금씩 나눠 가져야 하는 거군. 주원은 늦게서야 그 사실을 깨닫고 영옥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그날 저녁 주원은 조심스럽게 도라지전과와 따뜻한 생강차를 준비해 영옥에게 내밀었다. 할머니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앞으로는 저도 신경 쓸게요. 영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영옥과 주원은 서로에게 깊숙이 스며들었다. 주원은 간혹 알바비나 적은 용돈을 모아 영옥이 좋아하는 작은 것을 사오곤 했다. 가령 시장에서 예쁜 스카프가 세일하면 할머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하며 선물했고 영옥은 환한 미소로 공짜로 산 거야? 이렇게 예쁜 스카프를 어떻게 사왔어? 라며 놀라워했다. 영옥 역시 자신이 만든 바느질 작품을 주원에게 선물했다. 예컨대 회사 다니기 시작하면 작은 가방 하나 필요할 텐데 이거 내가 만들어둔 거야. 하고 건네줬다. 주원은 곧바로 합격 여부를 모르는데도 그 선물에 담긴 영옥의 응원 덕분에 이미 취업한 기분마저 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주원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다. 그토록 바라던 기업에서 최종 합격 통보가 온 것이다. 주원은 벅찬 마음으로 영옥에게 달려가 소식을 전했다. 할머니, 드디어 붙었어요. 영옥은 주원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기뻐했다. 고생했네. 정말 잘했어.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축하해. 그날 밤 두 사람은 조촐하게 축하 파티를 열었다. 라면과 달걀로 부실하게 차린 저녁이었지만 마음만큼은 어느 고급 레스토랑 부럽지 않았다. 주원은 정말 고마웠어요. 할머니가 없었으면 아마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하고 말했다. 영옥은 웃으며 난 그냥 방을 빌려준 것뿐인데 뭘 그렇게까지. 라고 대답했지만 둘 다 함께 살아온 기억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알고 있었다. 새벽녘 영옥은 문득 깊은 생각에 빠졌다. 주원이 회사에서 자리를 잡으면 언젠가는 이 집을 떠나 별도의 공간을 얻으려 할 것이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젊은 시절부터 수없이 많은 이별을 겪어온 영옥은 이번에도 묘한 공허함을 예상했다. 그래도 얘가 잘 되는 게 좋지. 그냥 덤덤하게 보내줘야지. 그녀는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주원은 아직 떠날 생각이 없었다. 첫 월급을 타면 제일 먼저 영옥과 근사한 식사를 하고 싶었다. 제게 방도 주시고 마음도 나눠주셨으니까요. 제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아야죠. 주원은 술김에 그렇게 말하며 영옥에게 자신의 신세 진 마음을 넌지시 표현했다. 영옥은 내가 너무 집착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고민했지만 주원의 진심을 느끼자마자 마음이 편해졌다. 주원이 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하면서 둘의 생활 패턴도 조금씩 달라졌다. 주원은 아침에 영옥보다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곤 했다. 영옥은 마당에서 주원이 나가는 모습을 보고 차 조심하고 밥 꼭 챙겨 먹고 하고 말해주었다. 마치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처럼.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서 주원은 회사에 적응하기 시작했고
영옥은 여전히 활기차게 동네 봉사를 계속했다. 주원이 늦게 퇴근해도 영옥은 가끔 저녁상을 차려놓거나 간단한 요깃거리를 준비해 두었다. 그래도 사회초년생이 제일 힘들 때니까. 힘 다 빠져서 들어오면 엄마 손같이 따뜻한 밥이 필요한 법이지. 영옥은 그렇게 중얼거렸다. 점차 둘의 일상이 자리를 잡아가며 앞날에 대한 새로운 꿈이 싹텄다. 영옥은 조용히 생각했다. 내게 아직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사람들은 연세도 있으니 이제 쉬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난 더 살아갈 날도 있을 텐데. 그리고 주원은 회사 생활을 하며 이렇게 돈을 벌게 됐으니 할머니와 함께 조금 더 나은 집으로 옮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노년과 청년이 함께 꿈을 꾸기 시작했다. 한창 꽃이 피어나는 봄날, 두 사람은 어느 때보다 생기가 넘쳤다. 그들은 혈연도 아니고 딱히 정해진 관계도 아니었지만 운명처럼 서로를 만나 서로에게서 배우고 있었다. 주원의 새 직장 생활은 예상보다 순탄치 않았다. 야근과 주말 근무가 잦았고 상사들의 잔소리와 업무 압박도 가득했다. 처음에는 열정이 가득했지만 실무에 부딪히다 보니 매일 좌절감이 찾아왔다. 내가 이 길을 맞게 가고 있는 걸까? 퇴근길에는 어김없이 회의감이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면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영옥의 말 한마디가 큰 위안이 되었다. 왔니? 수고 많았어. 오늘은 별일 없었니? 영옥은 주원의 지친 표정을 보면서도 섣불리 힘내라는 말 대신 나도 젊었을 때 이런 식으로 힘들었다며 공감을 전해주곤 했다. 아무리 일을 잘해도 처음에는 상사가 모질게 굴어야 가르칠 수 있다고 믿었던 시절도 있더라. 그래도 너는 괜찮을 거야. 잘해낼 거라고 믿어. 이런 격려는 주원의 마음을 살찌웠다. 때로는 영옥이 조용히 쌍화탕이나 차를 건네주면 회사 일로 흥분했던 마음이 가라앉았다. 내가 살아보니 결국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온기가 제일 중요한 거더라. 영옥의 말이 주원의 귓가에 잔잔히 맴돌았다. 한편 영옥도 나름대로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동네 공방에서 바느질 작품 전시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만든 소품들을 출품하기로 결심했다. 주원은 그것을 적극 도왔다. 주원이 퇴근 후 사진을 찍고 간단한 설명 문구를 만들어주자 영옥은 내가 컴퓨터로 글도 멋지게 써주고 참 든든하네. 라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전시 당일 영옥은 나이에 걸맞지 않게 밝고 화사한 원피스를 차려입고 주원과 함께 공방으로 향했다. 오래된 가구들과 여러 수공예 작품들이 놓인 아늑한 공간이었다. 영옥의 작품은 정성껏 바느질한 쿠션 커버, 주머니, 작은 테이블보 등이었다. 사람들은 그의 작품을 보고 웬만한 작가 못지않네. 색감이 곱다. 라며 감탄했다. 영옥은 수줍은 미소를 지었고 주원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해했다. 그날 영옥의 작품을 마음에 들어 한 젊은 커플이 몇 점을 구매해 가기도 했다. 영옥은 그 돈을 받고 이거 내가 받아도 되나? 라며 낯설어했지만 주원은 할머니 당연하죠. 할머니 작품의 가치를 인정받은 거예요. 축하합니다. 하고 기뻐했다. 두 사람은 귀갓길에 우리 정말 잘 살고 있지? 하며 함께 웃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 그때의 봄날을 떠올리면 아마도 둘에게는 행복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여전히 진행형이었다. 가끔 영옥의 무릎이 시큰거릴 때면 주원은 약국에서 파스를 사다 붙여주며 건강 조심하세요. 운동도 적당히 해야지 너무 무리하지 말고요. 라며 잔소리를 늘어놓곤 했다. 영옥은 내가 한 말 그대로 돌려주네. 하며 쓴웃음을 지었다. 시간이 지나며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갔다. 주원에게 영옥은 인생 선배 그 이상의 가족이었고
영옥에게 주원은 뒤늦게 만난 손자 같은 믿음의 대상이었다. 이렇듯 두 사람이 함께 사는 일상은 단순히 집을 공유하는 하숙 개념이 아니라 삶을 어우러뜨리는 과정이었다. 가끔 주원의 직장 동료나 친구들이 야, 너 아직도 할머니랑 살아? 하고 놀리듯 물어볼 때가 있었다. 주원은 전혀 굴하지 않고 대답했다. 그래, 그 할머니가 없었으면 난 아마 지금쯤 뭘 하고 있을지 몰라. 우리 집은 내가 지키고 싶은 공간이야. 친구들은 처음에는 당혹스러워했지만 곧 주원의 확신 어린 목소리에 내심 부러워하기도 했다. 어느 날 저녁 영옥은 아주 큰 결심을 했다며 주원을 불렀다. 나 이 집을 고쳐보려고 해. 지붕 누수도 있고 오래되다 보니 군데군데 손볼 데가 많잖아. 고쳐서 방도 더 따뜻하게 만들고 싶고 화장실도 편하게 바꿔서 우리가 더 오래 여기서 지냈으면 해. 주원은 놀랐다. 그래도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영옥은 웃으며 죽기 전에 이 집을 개조해서 내가 직접 만든 바느질 공방도 만들고 싶어. 그리고 내가 가끔 회사 동료들도 초대해서 편히 쉬어갈 수 있는 거실을 만들면 좋겠어. 하고 말했다. 주원은 눈물이 핑 돌았다. 이분은 진짜로 함께 살 미래를 그리고 계시는구나. 그 마음이 너무도 따뜻해서 가슴이 막 벅차올랐다. 저도 도울게요. 제 월급의 일부를 보태서 할머니 꿈을 같이 이뤄봐요. 영옥은 돈 문제는 나중에 천천히 얘기하고 우선 마음이 중요하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겼다. 그러나 그 말은 곧 두 사람의 동거가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게 만들 씨앗이었다. 수개월이 흘러 주원과 영옥은 집 개조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낡은 지붕을 뜯고 보온 재료를 새로 깔고 벽면 단열도 보강했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처리까지 하여 영옥이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거실 한편에는 영옥의 바느질 작품과 도구들을 깔끔히 진열할 수 있는 선반과 작업대를 만들었다. 정비가 진행되는 동안 두 사람은 임시로 동네 하숙집에서 지냈다. 이 짧은 별거 기간에는 오히려 서로가 얼마나 익숙해졌는지 절감하게 되었다. 우리 집은 공사 때문에 못 들어가도 금방 끝날 테니 조금만 참자. 영옥은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자꾸 허전했다. 주원도 마찬가지였다. 동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 생활 일부가 되다니. 마침내 공사가 끝나고 새로 단장된 집에 들어서는 날. 영옥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마당에는 꽃밭을 조금 넓혀 화사하게 꾸몄고 현관문부터 거실까지 반짝거리는 바닥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주원은 할머니 제대로 된 집이 됐네요. 이젠 비 와도 걱정 없고 겨울에도 춥지 않을 거예요. 라고 환하게 웃었다. 그날 저녁 영옥은 주원과 함께 천천히 집 안 구석구석을 둘러보았다. 오래된 사진들과 기념품들을 선반 위에 올리고 바느질 작품들을 벽에 걸자 낡은 집이 아니라 갓 지은 집처럼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다. 여기가 바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우리 집이구나. 영옥은 중얼거리듯 말했다. 주원은 살짝 콧등이 시큰했다. 네, 우리 집이죠. 앞으로도 계속요. 둘은 그렇게 뜻밖의 인연으로 만나 세대 차를 뛰어넘어 가족 이상의 관계가 되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서로의 빈 곳을 채우고 서로에게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는 과정. 그것은 멜로와도 같았고 동거 이상의 가치가 깃든 삶의 방식이었다. 바깥밤이 깊어갈수록 그 집 안에는 서로를 향한 따뜻한 숨결이 계속 이어졌다. 이후로도 주원은 회사 일을 하며 가끔 지칠 때마다 영옥의 곁으로 돌아와 위로를 받았다. 영옥은 주원에게 나이 들었다고 모든 걸 포기할 필요는 없어. 내가 인생을 설계하듯 나도 앞으로를 설계하고 있으니까. 함께 꿈을 꾸자. 라고 말했다. 주원은 그 말이 정말 큰 힘이 되었다. 영옥은 바느질 공방을 조금씩 키워나갔다.
동네 아이들에게 기초 재봉틀 수업을 무료로 가르쳐 주기도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소일거리를 하며 종종 작품을 만들어 지역 행사에 출품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몸소 실천하는 그녀의 모습에 주원은 미래의 자신이 어떤 노년을 맞이하더라도 이렇게 살고 싶다는 꿈을 품게 되었다. 가끔 주원은 말했다. 할머니, 저는 제2의 꿈을 찾아보고 싶어요. 회사에 다니는 것도 좋지만 나중에는 저만의 사업을 해볼 수도 있고, 또 제가 좋아하는 음악이나 예술 쪽으로 무언가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영옥은 흔쾌히 웃으며 뭐든 하려면 젊었을 때 해봐야지.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시간이 있잖아. 라고 응원했다. 두 사람의 생활을 지켜본 주변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다. 어떻게 할머니랑 젊은 청년이 한 집에서 살아?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오히려 더 긍정적인 반응이 뒤따랐다. 서로에게 힘이 되는 관계라니 참 보기 좋다. 우리 동네가 더 따뜻해진 것 같아. 이런 말들을 하게 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영옥은 더욱 생기를 얻었고 주원은 인생에 대한 넓은 시야를 갖추게 되었다. 1년 뒤 주원은 회사에서 꽤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 동시에 부서 내 프로젝트를 리드할 기회도 생겼다. 조금씩 인정받으면서 퇴근 후에는 영옥을 도와 공방을 홍보하거나 바느질 소품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이 할머니와 함께 무엇인가를 만들어 가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졌다. 영옥도 주원이 하는 일에 늘 귀를 기울이며 내가 참 열심히 사는구나 하고 칭찬해 주었다. 어느 늦가을 밤 둘은 나란히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영옥은 고전 문학을 좋아했고 주원은 실용서적이나 경영서적을 즐겨 읽었다. 서로 취향은 달랐지만 가끔 눈이 마주칠 때면 묘하게 웃음이 났다. 우린 참 이상한 가족이지 않니?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말이야. 영옥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다. 그래서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선택한 가족이라고나 할까요? 주원은 그렇게 답했고 영옥은 그 말이 꽤 멋있다고 생각했다. 주원이 곧 집을 떠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여전했다. 어쩌면 몇 년 후에 독립하게 될 수도 있었고 더 큰 기회를 찾아 외국으로 나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영옥은 어느 쪽이든 주원의 길을 응원하고 싶었다. 길을 나서면 편지를 보내든 전화를 하든 꼭 소식은 전해줘야 해. 영옥은 그렇게 말하며 환하게 웃었다. 그러나 그날 밤 주원은 영옥에게 당분간은 여기서 계속 있고 싶어요. 할머니랑 같이 있으면서 더 많은 걸 배우고 또 제가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드리고 싶어요. 라고 털어놓았다. 그러자 영옥은 그럼 좋지. 뭐 내가 언제까지 살진 모르겠지만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있어주면 힘이 나겠다. 하고 말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묘하게 이어진 가족이 되었다. 그리고 둘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한 사람은 노년의 교훈을, 다른 한 사람은 젊음의 생기를 서로에게 건네며 오늘도 작은 집 안에서 함께 저녁을 맞이한다. 이들의 특별한 동거는 인생에 정해진 공식이 없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준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기적이란 때론 우리의 예상 밖에서 가장 눈부시게 피어나는 법임을 알려준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